물릴 가능성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했어. 똘똘한 것도 해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남은 거지 돈이. 예, 맞아요. 예. 뭐 5천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저희가 등기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관성이 무서워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를 한다고 잠깐 풀어준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막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현미 누님이 가시니까 더한 놈이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등기병처럼 그냥 무작정 팔고 나니까 뭘 또 사야 돼서 그 돈에 맞춰서 그게 공시지가 1억짜리에 실투 1억 이하 물건이 갑자기 나와서 그냥 주세요 해서 사는 시기는 집을 안 보고 사는 게 사실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사야죠. 근데 다만 쓰러져가는 재개발은 안 보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재개발처럼 어느 정도 사업 시행가 되고 관리 처분이나 이주나 그런 단계마다 당연히 집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재개발도 단계가 있는 건데, 지금 뭐 공시지가 1억짜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돈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잘 알고 나서 실거주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으면서 전세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갭 투자도 가능한, 그래서 적어도 2, 3년 뒤에 아니면 적어도 1년 뒤에 6개월 뒤에 팔고 나올 때 이게 정말 매력적인 물건이어야, 당연히 바생님 말한 것처럼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면 취득세를 더 낼 겁니다. 중과가 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투자 수요도 훨씬 줄겠죠. 10분의 1로 줄지 5%로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예 없을지. 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게 매력적이어서 이거 뭐 재건축이 되는 데까지 7, 8년 걸리지만 돈이 적게 드니까 묻어놓을게,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폐가 수준인데 그냥 내 생돈 거기다 넣어도 되고 뭐 비조정이니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서 대출 조금 일으켜서 한다는 거는, 뭐 장투하시고 싶으시면, 뭐 저도 장투를 좋아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면 적어도 저는 최소 2, 3년, 길게 보면 그냥 5, 6년 묻어놓는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세요? 화수분이 있나? 아니요, 화수분은 없고요. 바생님한테 맨날, 저희 스승님이신데 바생님이 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네. 맨날 혼납니다. 저도 등기평이 좀 있었거든요. 법인을 만들고. 왜냐면 사고 팔았다고 해서 바생님이 축하해요. 그래서 이제 좀 형이 여유 돈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꼭 팔고 나면 그 다음 살 게 눈에 보이니까 또 사고 팔고 그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제가 경험을 쌓으면서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연히 100%는 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즘 100% 안 내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때는 좀 한 번 더 참아서 눌러줘서 조금은 튕겼어야 되는데, 이런 물건들도 사실 좀 있고, 뭐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지만, 법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는 법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워낙 지금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 상가나 나대지나 뭐 토지나 그런 것들의 재개발 물건이나 재개발이 될 지역이 아니어도 그런 싼 물건들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갭 투자자들이 하듯이 카톡방에서 띄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남아도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눈에 확 들어오면 이거 내 거다 그러고 사지, 그걸 아무리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해도 똑같은 물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도 톡방에다가 그런 물건을 은근히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자기가 사고 뭐 분양권도 띄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카톡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 회를 최소 1년 이상 카톡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사짜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 지역을 띄우네 할 수 있지만,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카톡방은 전국으로 따지면 수만 개가 넘겠죠. 근데 그 정보들을 확인하지 않고 이 지역 좋아. 당연히 미서옥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가보지 않고 사진만 보고 다 좋아 보이죠. 새 아파트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더 발품의 시대이지 않을까. 당연히 정보는 정부에서 점점 차단을 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모든 좋은 정보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특히 그런 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리바이벌을 해드리고 있지만, 금매를 잡고 싶으시면 부동산 소장님이랑 친해지십시오. 금매 얘기는 그때 한번 했으니까. 네. 파주, 천안, 창원, 울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규제. 어차피
지난 사이클 때도 다음 바퀴 돌면서 거의 뭐 여기까지 규제가 들어왔어 싶은 지역들까지 규제가 다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거의 토끼몰이 하듯이 점점 이렇게 조여 올 거예요. 오른 지역들은 오른 지역대로 계속해서 조정적 걸 거고 그럼 결국 이제 털 때 또 이제 양도세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저는 이 시간의 차이지 결국에는 내년에는 지금 말했던 그 지역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내년에는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상반기에. 아니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 바생님 오늘 YTN에는 오전에 기사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오늘 오후에 된다 그래서 가봐야 하는 나왔죠? 얘기니까. 기사가? 지금 파주, 천안 그리고 창원, 울산? 뭐 울산 남구 뭐 이렇게 찌라시 돌았던. 근데 그게 찌라시 돌았던 내용을 뉴스 기사 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했죠. 찌라시 내온 게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적게 나온 거는 경우가 없어서 내년에도 계속 규제는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은 계속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뭐 취득세나 아니면 중과되지 않는 지역에 비조정을 가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년 되면 비조정인 지역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뭐 거기 가시는 것도 제가 보면 나쁘진 않지만 이양 세금 낼 거 좀 더 좋은 지역에 제대로 된 곳을 하나 서너 개 비조정 살 바에는 저는 조정 지역에 하나 사고 조정 지역에 서너 개 살 바에는 투과 지역에 하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개수 늘리는 시대는 앞으로 2년 남았나요? 한 1년 반 남았나? 2년 남았나? 현 정권에서는 도리어 팔고 나면 이거 손익계산을 했더니 남는 게 별로 없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법인 물건은 최대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핵심 알짜들은 계속 가지고 갈 건데 그래서 재개발로 저는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미쳤지 않습니까? 한 채당 6%씩이면 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의 한 채당 3천만 원씩 종부세를 매년 1년 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하고 있으면 뭐 6천만 원이니까 1억 올라서 6천만 원 세금 내면 사실 2년 동안 만약 1억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는 세금이 60%가 넘기 때문에 네.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 천안, 창원, 울산이 묶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그 버스. 옆에 안 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겠죠. 부산을 해놨더니 이렇게 퍼졌던 것처럼 네, 똑같이 될 거예요. 똑같이 될 거고 그럼 또 옆에 따라가서 또 묶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파주 운정 아직 GTXA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운정까지 거기가 지금 8억 이상 9억 호가는 10억이 넘는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일산에 있는 구축들이 상당히 더 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 김포도 비조정이할 때 풍선 눌림 효과로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주춤하고 있고 실거래 가능한 물건도 신고가를 찍진 못하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주가 만약에 조정지역에 걸리게 되면 도리어 일산에는 호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축들이 영향을 받았던 게 그런 운정일스나 상기신도시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상기신도시 임대 비율 30% 넘게 짓는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 구매를 하려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 갈아타려는 분들의 그 구매를 그렇게 다 자극을 하거나 거기 대기 수요가 기존 주택이나 아니면 학군지들에 좀 더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주 묶이니까 야 그럼 이제 동두천 가자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또 양주 사실 풀린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파주에서 일산으로 가는 수요보다는 파주에서 그 하급지로 갈 수요가 더 있죠. 일산이 반사이익도 물론 받겠지만 왜냐면 일산은 구축이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겠지만 사실 파주 쪽에서 하면 거기 파주 가격을 올려놓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수요가 다시 일산으로 돌아오기에는 사실 조금 일산은 사실 실수요자에 의해서 올라야 되는 시장이고 그렇게 되면 파주보다도 어쨌든 매력적이게 되니까 실수요자에 의해서 더 오르긴 할 시장이지만 사실 투자 수요의 흐름은 거기 다음에 일산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했던 동두천 이런 데로 흐르겠죠.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면 결국 취득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규제 지역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규제 지역 좋은 거 하나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꿈찬환님이 돈이 많으셔서 그래. 왜냐면 지금 이제 투자 시작하는 사람들은 화수분이 있다니까. 이제 투자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정 지역에 좋은 거 하는 거 되면 아는데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취득세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어차피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라면 비규제 지역에 대장 지역 들어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는 저는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비조정이라는 소리는
요즘에 다 비조정이라서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조정 지역보다는 그동안 안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지금은 사실 투자 트렌드가 그냥 안 오른 지역이면 이제 다 오를 거야. 이런 투자 트렌드예요. 그냥 안 오른 데만 찾아서 대장 사놓으면 걔는 거의 한 100에 100에 99는 오르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화수분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끌에서 지어 짜내서 아주 초치기로 사고팔고 한 그 텀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제가 투자한 것만 15개가 넘고 그중에 뭐 6, 7개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계속 갈아탔는데 돈이 저도 많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 더 오를 걸 알면서도 항상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어깨에서 팔면 또 오릅니다. 그럼 또 아쉽죠. 근데 내가 산 곳이 또 그만큼 안 오르면 당연히 또 아쉬워하겠지만 그 텀을 또 잠깐 기다리다 보면 그게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 있지만 제가 투자한 곳에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폭이 시간이 뭐 1년,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급지 아까 비조정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실거주자라면 당연히 뭐 투자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했던 건 그겁니다. 본인이 서울 경기권에 사는데 비조정 지역에 만약에 집을 한 채가 있으면 청약을 할 때도 당연히 불리하고요. 근데 청약을 당첨 확률은 로또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부부거나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요즘 심지어 임산부 뱃속에 아기가 있어도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라치고 그러다 깜빡 철컹철컹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뭐 갑자기 임신도 안 했는데 뭐 그거를 뭐 병원이랑 짜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무작정 지방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투자 당연히 하고 싶고 초보자분들 하나는 사보면 하나만 절대 못 삽니다. 2개, 3개 계속 개수를 늘려가고 싶은데 제 말은 개수 늘리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그나마 자기 투자 가능 범위 내에서 사되 제가 항상 제 투자 도와드리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짜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7, 8천짜리밖에 못 사요. 1억이 있으면 1억 5천까지 어떻게든 영끌하든 사돈에 8천이든 어떻게 해서 돈을 충당을 하더라도 더 좋은 걸 사려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 1억 2, 3천짜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억짜리를 딱 맞춰주세요 하면 당연히 부동산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억짜리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연락 올 기회는 아예 없다는 거죠. 저는 항상 모든 투자처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당연히 저는 1억짜리를 삽니다. 그게 당연히 스킬이지만 그 노하우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척하면 절대 부동산 소장은 좋은 물건을 주지 않죠.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돈이 모자라고 부족한 초기 투자 초보자분들은 말이라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좋은 물건들이 진짜 행운처럼 올 수도 있고 비조정 지역이든 그게 조정이든 아니면 때로는 청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시장은 좀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 초보자분들 급하게 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